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 뉴스를 전해주실 분,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네. 나중에도 전하겠지만 말이죠. 일단 첫 번째 소식은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로 마지막까지 피했던 철광석 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전해주실까요? 호주하고 중국하고 너무 안 좋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우리 한 두 번 말씀 많이 하셨죠. 최근에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계속 그 수입을 제한시키니까 호주는 사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상당한 국가거든요. 네. 근데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중국은 자국에게 상당히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화력 발전에 쓰이는 석탄의 약 30%가 호주산이거든요. 예.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수입을 철저히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국내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생겨가지고 20층 미만은 걸어다니라 뭐 이런 지금 소문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호주산 석탄은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정이 심하면. 그런데 그 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를 80% 부과하고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와인 같은 경우에 호주산 와인 유명합니다. 상표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이콥스 같은 그런 경우에 제이콥스로 시작하는 상표. 그런 경우에 관세를 21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사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데 끝까지 랍스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끝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분야가 철광석 분야거든요. 철광석은 너무 중요하고 중국 전체 철광석 소비량의 60% 이상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거든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지금 건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호주가 철광석 그 수출 가격을 2배로 올렸거든요. 톤당 지금 $160가 됐습니다. 원래 한 $80 정도 하다가. 아니, 우리 와인 210% 가도? 그러면 우리도 수출품 2배로 올리겠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시작됐는데. 정확합니다. 와.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그나마 철광석은 마지막까지 수입 규제가 안 됐으니까 철광석을 가격을 2배로 올려서 수출을 해서 기존의 수입 제재로 손해를 보고 있는 다른 물품들, 다른 산업들에게 어느 정도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서 철광석 가격을 일부러 2배로 올린 거 아니냐라고 중국이 지금 의심하면서 호주산 철광석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 조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상해도 상당히 상했구나. 왜 마음이 저렇게 상했는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겠어요. 첫 번째는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호주가 앞장서서 동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미국과 함께. 그다음에 화웨이 제재 동참에 호주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밝혀야 된다. 백신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빨리 국제적인 조사단을 꾸려야 된다라고 호주가 제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국으로서는 너무 감정이 안 좋았고 최근에 호주도 중국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안 좋은 게 중국 내에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데 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소년을 살해하는 그런 만행 저지르는 것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꾸며가지고 중국 내에서 영상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호주 감정을 지나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호주도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금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고 보세요? 호주가 먼저 시작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호주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수사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워낙 강렬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무역 전쟁으로까지 이제 치닫고 있는데, 그래요. 저희도 이런 걸 보면은 좀 미국과 중국 사이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좀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서 말이죠. 다음은 이제 영국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기간에 4단계 봉쇄를 하겠다고 요거 얘기가 나왔고 유럽은 지금 또 크리스마스에 맞춰가지고 봉쇄령 여기저기 내려져갖고 참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 하는 소식이네요. 너무 우울하네요. 유럽은
이번 주, 즉 크리스마스 주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예, 너무 제일 가장 그 기다리는 최대 휴일이잖아요. 네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시작해서 이분 날, 그 25일 날 크리스마스 당일 날, 그다음 26일 날도 복싱데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큰 휴일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권투 복싱이 아니고 선물 그 박스 있잖아요. 예. 박스 네. 그걸 푸는 언박싱, 복싱데이인데 예. 그날 백화점 뭐 무슨 마트 할 거 없이 제일 할인도 많이 하고 하여튼 온 국민이 유럽 국민이 그날 다 상품을 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데 예. 이게 겁나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는. 그래서 4단계라는 것을 영국에서 만들어 4단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4단계가 3단계 차이가 뭐냐 물어보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뭐 4단계가 뭘 노리는 거냐 하면은 가족들 모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예. 전통적인 그 유럽의 크리스마스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가장 친한 가족들 한 3가족, 4가족 초대해서 집에서 그 가족들끼리 가족 친지 모임하는 거. 예, 이걸 예. 하지 말라는 게 4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왜냐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했잖아요. 그랬죠. 그걸 보고 예. 반면 교시로 삼는 네. 거거든요. 그때 무슨 뭐 파티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족하고 친지 모임 이후에 그것이 퍼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이게 완전히 가족 친지 모임 막아야겠다 해서 4단계의 핵심은 크리스마스 당일 날에도 절대로 다른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 영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4단계요. 그래서 네.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독일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4단계처럼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겠고 단 초대할 수 있는 가족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2가족 4명.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벨기에는 아예 한 가족 2명만 초대하라고 했어요. 두 가족 4명. 예. 굉장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예. 누구는 가족 중에 2명만 와 네.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되네. 얘기네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고삐를 세서 절대로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아예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 자유로운 유럽의 야간 통행 금지가 뭡니까? 네. 근데 그 프랑스 지금 문제가 되겠던데요. 유럽 전체가 지금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아니고 마크론 대통령 확진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디서 확진됐냐 하면은 EU 즉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네. 확진됐거든요. 그때 이게 감염된다고 보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때 영상을 잘 살펴보니까 마스크는 끼고 있었지만 마크론 대통령이 EU 정상회담에 다른 그 총리들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예, 예. 총리, 포르투갈 네. 총리, 슬로바키아 총리 다 이렇게 악수를 해요. 네. 그 방역 지침에 어긋난 거거든요. 마스크는 예, 물론 예. 끼고 있었지만 예, 예. 다 악수를 했던 그 총리들이 전부 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인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미 확진됐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봉쇄가 문제가 아니고 유럽의 26개 나라의 총리들이 전부 다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예.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 1,000조 원 규모의 긴급 코로나 지원금 곧 상원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 공화민주 연방준비제도 연준 권한 둘러싼 논쟁이 뭐 끝났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어떻게 예. 보세요? 이게 지금 진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1,000조 원 긴급 지원금은 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를 둘러싸고 결국은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논쟁이 벌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9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 1,000조 원이잖아요. 네. 1,000조 원. 예. 예, 그러니까 1,000조 원이죠. 네, 네. 긴급 코로나 지원금을 금방 통과할 줄 알았거든요. 상원에서. 내용도 괜찮아요.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씩 긴급 그 지원금 지급하자는 거니까 매주 한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백신 배포 예산을 한 600조 정도 잡았거든요. 이게 예. 빨리 통과돼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이 합의를 못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했더니만 이 돈은 결국은 연준이 지급하는 거잖아요. 연방준비제도가 예, 그 예. 돈을 1,000조 원을 각 주 정부를 상대로 그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사는 모양새로 할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그 돈을 집행하는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이걸 연준한테 권한을 100% 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은 생각이 달라요. 이제 곧 내년 1월부터는 행정부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한테 권한을 너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준한테 그런 큰 집행 권한을 독자적으로 줘도 되느냐? 혹시 자기 마음에 드는 주 정부에는 눈먼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상원에서 좀 승인 받고 제한 받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 권력은 넘어갔으니까. 네. 예, 예. 마지막 상원의 다수당 권력은 공화당이 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1월 달부터는
권한을 완전히 넘겨받아야 되는데 혹시 상원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려 그러면은 아니 바이든 신행 정부의 손발을 다 묶으려고 하는 거냐? 긴급 지원금 지급하는 것도 상원에서 다 손발 묶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냐를 하는 거거든요. 연준한테 행정부한테 100% 권한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토론이 되면서 결국은 논쟁으로 가면서 확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부로 타협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조건부로. 이제 봐야 되죠. 근데 마지막 관심은 오케이. 그러면 공화당이 진짜 상원의 다수당이 돼서 상원의 권한을 가져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5일 날 남았습니다. 조지아주에 상원 마지막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이후에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의회가 참 의회주의 국가이긴 한데 참 미국도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하다 이런 공개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너무 일본 편드는 거 아니냐 하는 눈총을 받고 있지. 아니 이분은 왜 이러세요?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인데 원래 그 원자력 전문가는 맞습니다. IAEA 그 원자력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부총장까지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강한 주관이 있어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하거든요. 강경 입장을 취하는데 그때 논리는 세계 여론이 좋지 않다. 세계 여론이 다 반대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자기도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면 여기는 왜 세계 여론이 적용이 안 되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아니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만 오염수라고 해야 되는데 즉 컨테미네이티드라고 워터라고 해야 되는데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일본 측 용어를 썼어요. 일본은 처리수라고 안전 처리수로 가잖아요. 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처리된 트리티드 워터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컨테미네이티드입니다. 오염수예요. 그래서 용어부터 바꿔주세요. 그로시 사무총장님. 이분이 지난 편집해서 이분한테 보내야 되겠네. 근데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국제 여론상으로도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더라고. 지난 2월에 일본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오염수 방출 이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다른 원전들 전 세계 다른 원전들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본의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고 해외 여론도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 지적을 꼼꼼히 살펴봤더니만 알겠다.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원전이 배출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원전에 배출된 오염수잖아요. 그럼 고농도 오염수라는 거죠. 이걸 원전에 배출하는 거 다른 건데 이걸 바다에 하는 거 다른 건데 왜 똑같은 기준으로 자꾸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로시 총장 이번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2월 인터뷰 말고 오염수 문제를 주변국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내가 아주 건설적인 역할을 한국과 중국을 만나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건설적 역할이 뭔가요? 그러니까요. 한국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조직에서 와서 뭐 안전을 검사했다 이렇게 하면 믿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WHO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도대체 이 수장들이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중국한테도 뭐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요. IAEA는 진짜 골치 아픈 일본한테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제사회는 굉장히 깨끗하고 뭐 이렇게 공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저희도 진짜 이거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소식이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미국 감염병연구소 등에서 마음 달래기 아주 재치있는 영상을 홍보해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만큼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산타 할아버지 그 아이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방문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WHO 이번에 좋은 일 한번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WHO 대표가 나와갖고 걱정하지 마.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세계보건기구 대표자가 가서 백신 주사를 놔드리고 면역이 생겨서 아주 건강하니까 잘 오실 거야라고 내 말을 믿어도 돼. 내가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야 이러면서 세계 각국이 영공을 봉쇄하고 있는데 우리 WHO가 명령을 해서
산타 할아버지에게만 연공 해제 조치하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예. 딱 한 번 칭찬드리겠습니다. 예, 각국에 도착하면 자가격리해야 돼서 제때 못 오실까 봐 걱정이라 하던데 이미 와 계신다는 얘기, 격리 중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파도 타러